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18년 전 오사카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핏장은 내 친구인데요. 한 선생님은 작은 돼지 한 마리를 학교로 데리고 와 아이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잘 길러서 다 크면 잡아먹자. 아이들은 선생님의 제안에 놀라지만 모두 아기 돼지를 사이좋게 잘 돌봐주게 되죠.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은 생명과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생명의 길이는 누가 정하나요? 우리가 반려동물처럼 돼지와 함께 지낸다면 우리는 돼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알면 함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5화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학생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바로 송촌동 마을신문 어린이 라디오 제작단입니다. 작가 유리님이 쓴 돼지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고맙고 각자 소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성초등학교 4학년 오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송천초등학교 6학년 반하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오송초 6학년 올라가는 오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자연초등학교 5학년 도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송천초 2학년 반하훈입니다. 네, 모두들 반가워요. 네, 자 오늘 겨울방학 재밌게 보내셨나요? 네. 그러면 가장 겨울방학 동안에 즐거웠던 일은 무엇일까요? 전 대전 월드에 가서 놀았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재밌었던 볼거리는 바이킹이었어요. 재밌었겠네요. 자, 저는 가족들이랑 인천 갈 때랑요. 또 곧 대만 여행을 가거든요. 대만 여행 계획 짤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언제 출발하는 거예요? 3월 17일에요. 근데 누가 와서 방학을 한 달만 더 미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재밌겠다.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가족과 함께 서울을 다녔어요. 역시 대한민국의 수도답게 엄청 재밌었고 막 볼거리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어요. 또 가고 싶어요. 그래요? 다음 여름방학을 기대하면 되겠네요. 네. 우리 친구는요? 저는 친구 아침에 만나서 운동도 하면서 재미있게 보냈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가서 사촌과 만나서 놀았던 게 제일 좋았어요. 모두들. 네. 저는 형들이랑 놀이공원을 간 게 가장 재밌었어요. 모두들 방학을 아주 즐겁게 보낸 것 같는데요. 그럼 올해 새 학년이 되잖아요. 네. 그럼 새 학년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포부 같은 거, 결심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1년만 지나면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내가 너무 놀고 먹고 쓰레기같이 살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쓰레기는 들었어요. 아니죠. 귀중한 대한민국 자원인데요. 자. 저는 5학년 때 약간 학교 생활이 안 좋았었거든요. 6학년에는 잘하고 싶어요. 저는 학교 생활을 좀 더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2학년 때처럼 기본 생활만 하다가 학년을 좋게 가고 싶어요. 저는 이제 9학년이 됐으니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자, 모두들 여러분의 소망이 잘 이루어지길 선생님도 한번 바라보고 응원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돼지 이야기 책을 모두 읽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재밌게 읽었나요? 네. 재미만 있었나요? 슬픔이랑 그런 것들 있었을까요? 슬픔도 재미가 겹치지 않게 30%고 해줘. 슬픔이 70%지 않았나?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직접 돼지를 본 적이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제주도
갔을 때 흑돼지를 본 적이 있었지 않았나. 음흠. 사육장에서 사실 기억이 봤어요.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사육장에서 봤었어요. 아, 사육장에서요? 어디 사육장에서요? 동물원인가 뭔가에 갔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우리 현실 속에서는 돼지를 직접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시골에서 과거에 그 선생님 어렸을 때도 돼지를 집에서 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시골에 가서도 아마 돼지는 집에서 키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럽고 많이 먹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돼지는 어떤 동물인가요? 사실 돼지는 되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깨끗한 동물인데 지능 목욕을 하는 걸 좋아하고 고로 땅을 파는 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진흙에 목욕을 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 땀구멍이 많아서 기온이 쉽게 올라가는데 진흙 목욕을 하면 기온이 낮아져서 진흙 목욕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또 다른 돼지의 특징을 말하자면 돼지는 멧돼지가로 포유류이며 새끼를 10마리 넘게 낳습니다. 돼지는 몸통에 비해 다리가 짧고 껍질과 피하 지방이 아주 두꺼우며 눈이 작은 편이고 유달리 꼬리가 말린 것이 몽탕합니다. 그러면 꼬리가 말리는데 꼬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돼지 꼬리를 자른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돼지 꼬리를 안 자르면 돼지 이빨과 꼬리를 안 자르면 돼지끼리 싸움이 붙어서 꼬리를 잘라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돼지가 서로 싸우고 그럴까요? 돼지는 좁은 틀 안에서 갇혀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쌓여 돼지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빨로 막 꼬리나 꼬리를 물 수도 있는데 그럼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돼지를 그렇게 좁은 공간에다 가둬서 사육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제일 핵심적인 건 다 돈이겠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면 우리 어떤 측면에서 비용이 절감되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돼지를 사육하게 되면 경제성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돼지는 참 영리한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IQ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략 80 정도 됩니다. 인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우리 인간의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아이의 IQ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돌고래랑 비슷하고 고양이 그렇죠. 맞아. 그렇죠. 사실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아요. 그렇죠. 네, 처음 알았죠. 네,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돼지를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좀 나쁘고 먹는 것만 챙기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말 안 듣고 먹는 것만 챙기면 우리 뭐라고 해요? 친구한테. 한만하다. 돼지 같다 그러지. 한만하고. 그건 돼지를 모욕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돼지는 굉장히 IQ가 높은 아이인데 그쵸?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좀 더 우리 친구들 그 책 이야기에서 돼지 이야기에서 돼지가 어떻게 어떤 사육되는지를 읽었다고 했는데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돼지는 좁은 틀 안에서 6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도축장에 끌려가서 이제 사람 먹거리가 되는. 그래요. 6개월 동안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돼지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요? 대략 20년 정도 되는데 사육장에서 사는 돼지들은 6개월에서 2, 3년 안에 도축당하는 안타까운. 그렇죠. 그러면 거의 10년에서 20년 정도 살 수 있는데 6개월만 그 사육장에서 틀에서 살다가 인간의 먹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25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살게 되면 그 먹는 몸무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책에서 어떻게 그런 그 돼지의 어떤 사육 현황을 얘기하던가요? 그 좁은 틀 안에 돼지가 갇혀 있어서
자신의 엉덩이도 보지 못한 채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자기 엉덩이도 못 본다고 그럼 전혀 몸을 가눌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끔찍한. 1인칭이죠. 아이고 끔찍한 일이네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은 그러한 돼지 고기를 먹지 않나요? 먹는데요. 평소에 그죠? 많이 좋아.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고기예요. 그런데 1번은 소고기. 그쵸. 그러면 이 돼지 이야기에서 어떻게 돼지가 사육되는지를 읽어보고 아까 여러분 친구들이 너무 슬펐다. 30%는 좀 재미고 나머지 70%는 슬펐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재미가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선생님 하게 됐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먹는 그런 음식이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슬픈 현실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6개월 동안 거기에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채 계속 반복해서 어미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임식을 하고 또 새끼를 낳고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해서 도축장에 끌려가서 여러분들 밥상에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공수정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그거. 인공수정이 뭔가요? 인공수정은 자신이 자연분만하지 않고 억지로 임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거겠죠? 자, 그러면 왜 자꾸 우리 사람들은 돼지에게 옳지 않는 임신을 시키는 걸까요? 사실 인공수정이 그냥 그 정자를 자궁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인위적으로요? 성관계를 하지 않고 네. 수컷 돼지 한 마리의 정자로 암컷 돼지 5에서 70마리를 그냥 인공수정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친구 있을까요? 자꾸 왜 우리 사람들은 돼지에게 옳지 않은 인공수정을 하는지.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인공수정을 하냐면 그 비용 절감을 위해 암컷 새끼만 공장에 끌려가서 계속 아기를 낳게 하는 거고 수컷은 우리가 먹는 도축장에 가서 우리의 밥상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친구가 경제성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돼지를 사육하는 목적이 뭐죠? 돼지를 그냥 이쁘어서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왜? 목적이 뭐였죠? 사육장에서 그렇게 좁은 틀 안에 가둬서 돼지를 사육하는 목적은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돼지를 자꾸 생산해서 팔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돼지가 옳지 않는 그런 인공 수정을 통해서 더 많은 새끼를 낳게 해서 많이 판매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좁은 공간에 두고 6개월 동안에 두어서 그냥 먹이만 주고 자기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그 환경에서 키우는 것은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키워서 살을 찌우게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 아기 돼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기 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던가요? 책에서는 어미와 유리 안에서 어미와 마주본 채 꼬리와 이빨이 잘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엄마가 그 자식을 보는 마음, 여러분도 엄마가 계시죠?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요? 어디 하나 상처되지, 그렇죠. 어디 하나 상처나지 않게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데 마찬가지로 동물도 돼지도 똑같이 아까 우리 인간과 거의 비슷한 어떤 IQ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식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꼬리도 잘리고 그럴 때 우리 마취제를 주고 꼬리를 자를까요? 아니요. 왜 그럼 마취제도 안 주고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할까요? 마취제도 돈이 드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안 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에게 하는 게 돈이 먼저일까요? 우리 생명이 먼저일까요? 생명이죠. 그렇죠. 돈 때문에 그 마취제도 주지 않고 그냥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어디 아팠을 때 조금만 다쳐도 손가락에 손톱에 뭐가 들어가도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내 몸을 그 돼지 자기 꼬리나 자른다라는 거 마취제 없이 그런 건 굉장히 조금 잔인한 것 같아요. 충치 근데 치료. 그치 충치. 네. 그러면 그냥 네. 자기 돼지 입장으로 제 입장으로는 그냥 팔을 자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 팔을 누군가가 아무런 어떤 마취제도 주지 않고 그냥 자른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아니 이빨이 썩어서 충치 치료하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이빨을 그냥 다 빼버리는 거면 아, 얼마나 아픈지 상상이 안 가. 그죠. 상당히 안 되죠. 심지어 심한 도축장은 네. 그냥 잇몸까지 빼버린대요. 정말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다른 돼지들과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냥 미리 이빨도 다 빼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잇몸까지. 그러면 뭐 어떻게 먹어요? 진짜 막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실사판인 것 같아요. 아이고나 어떡하죠? 너무 끔찍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읽고 많이 마음도 아파왔다고 했는데 네. 우리 각자 그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을 각자 우리 한마디씩 얘기해 줄까요?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은 이렇게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들이 이렇게 엄청 고생하면서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돼지의 고통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하원 학생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고통되지 않기 위해는 개들이 엄청 고통스러웠던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재훈이 학생은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가 이런 환경에서 자란 돼지인지 몰랐고 돼지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일단은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 자주 먹는 편인데 내가 이렇게 먹었던 돼지가 너무 동물권적인 곳에서 자랐고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 자랐다는 거에서 현타가 좀 세게 왔고요. 네. 채식을 하거나 아니면 동물복지 상표가 붙어있는 돼지고기를 소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동물 복지가 있는 그 마크가 있는 상표라고 했는데 동물 복지라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도 인권이 있듯이 동물도 동물권이 있잖아요. 동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치. 네. 그걸 전부 다 누리다가 나중에 제 수명이 다 왔을 때 도축해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동물이 행복하게 자란 다음에 우리 밥상으로 오는 거 아닐까요? 네. 돼지들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상품이 돼서 우리한테 잡아먹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돼지는 좀 자제적으로 먹고 채식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같이 동물 복지 마크가 붙인 고기를 먹어야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 돼지가 자기 몸도 제대로 못 본 채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낸다는 걸 모르고 그동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돼지고기를 조금 덜 먹겠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돼지를 아까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란다라는 것을 보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 왜냐하면 동물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공장식 축산 아까 우리 여러 번 얘기 나눴잖아요. 공장식 축산도 이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소라든지 다른 어떤 양 그런 동물들에서 나오는 메탄이 지구를 더 덥게 만들죠. 네. 그래서 지구를 더 덥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분뇨라든지 그런 것들이 토양을 또 오염되게 하는 그러한 토양 오염되면 당연히 이제 그 물이 흘러서
분뇨들이 이제 흘러서 이제 바다로 가겠죠. 그럼 사실 그러한 바닷속에서 생산되는 어떤 우리 물고기를 저희가 먹고 다시 이제 돌고 도는 우리가 그 소비했던 어떤 육류 소비가 다시 우리에게 어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도 기후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리가 기후 변화가 심각한데 집에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 한 번씩 얘기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동물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자연 환경에서 깨끗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는 꼭 동물 복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후변화도 심각하니까 빨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가까운 거리도 걸어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기후 위기의 중심에는 석유가 있으니까 친환경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석유 제품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소비를 줄이겠다. 가치 있는 소비가 또 필요하겠죠. 네. 저는 분리수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 중에서도 마스크 끈 있잖아요. 뒤에 네. 귀에 거는 그곳에 사람들이 버린 마스크 때문에 발이나 부리가 묶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 마스크 끈을 잘 자르기만 해도 새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작은 실체 큰 변화. 굉장히 멋진 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모든 학생들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각자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만남을 마치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나오셔서 좋은 얘기 나눠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촌동 마을신문 어린이 라디오 제작단과 함께 돼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특하고 깨끗한 동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돼지를 단순히 음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 그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톤스 앤 아이의 Keys are Coming을 듣고 3부 오늘은 뭐 먹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Who wants to listen to the kids these days? Yeah, the fibs these days. Yeah, they say that we're all the same, but they're the ones to blame. Speaking of the young as if we killed someone, but we don't need your guns. We're all too busy on the run, trying to be someone. The kids are coming, the kids are gunning, the kids are running, the kids are coming, the kids are coming, the kids are gunning, the kids are running, the kids are coming for you. No one seems to understand the kids these days and why we live this way. We got to clean up the mess you've made. Still, you don't want to change. You create the law but can't control our thoughts. I know we won't be bought. We don't just protest for the fun. We're here to get it done. The kids are coming, the kids are gunning, the kids are running, the kids are coming, the kids are coming, the kids are gunning, the kids are running, the kids are coming for you.
오늘은 뭐 먹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고추장 말고 또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마요네즈일 텐데요. 마요네즈는 달걀 노른자와 기름 그리고 식초, 설탕 등을 혼합해서 만든 샐러드용 소스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동물성 마요네즈가 아닌 식물성 비건 마요네즈입니다. 주재료인 달걀 노른자 대신 두유로 신선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준비할 재료는 식물성 두유. 매일 유업에서 나온 무가당 두유를 추천드립니다. 식물성 두유 200g, 그리고 포도씨유 200g. 둘 다 1대1의 비율로 되는 건데요.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은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올리브 오일은 특유의 향이 있어서 깔끔한 맛의 마요네즈를 원하신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포도씨유를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포도씨유 200g, 식물성 두유 200g, 그리고 레몬즙 또는 식초 30g 정도 필요하고요. 아가베 시럽 20g, 홀그레인 30g이 필요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갈아주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 소독이 된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되는데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요네즈는 마트에서 사실 필요는 없겠죠? 레시피는 유튜브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시고 댓글에 후기도 남겨주세요.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오늘 송촌동 마을신문 어린이 라디오 제작단과 돼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돼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식 마요네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식탁이 더욱 더 풍성하기를 바라봅니다. 즐거운 채식생활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더욱 멋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